독일이 이런 식으로 스탠스 전환을 하면은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안 따라올 수가 없거든요. 전기차 전환을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사실은 도태가 된다는 걸 갖다 독일 상황에서 이미 봐왔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간에 전기차 전환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럽발 캐즘 증권사의 리포트들 읽어보면은 올 하반기부터는 이게 다시 플러스로 돌아가서 전기차가 유럽에서 25,000 유로 이하의 자동차들이 이제 올해 연말부터 해서 내년까지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연스럽게 제가 생각하기에 유럽도 전기차로 전환을 갖다가 더 서두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미 우리나라 그 양극재 회사들, 그러니까 소재 업체들 중국을 제외하게 되면 세계 1등입니다. 배터리 회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전기차는 어떠냐? 세계 최고의 상들. 올해 차를 갖다가 몇 번을 수상을 했는지 외국에서 도대체 몇 번을 수상했느냐? 그리고 왜 수상을 했느냐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독일입니다. 네. 사실은 이게 상징성이 좀 있는 건데 네. 이 전기차 보조금 부활을 이제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시장에 대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유효하게 그다음에 긍정적으로 지금 내비치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사실상 뭐 전기차 시장하면 독일이 사실상 뭐 재정적인 이유로 인해서 네. 보조금 뭐 처리하고 그다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퇴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네. 다시 한번 이 보조금 부활한다. 이런 이슈들 그러면 결국에는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에 대한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당연히 거겠죠? 그렇죠. 네. 왜 그러냐면은 그 기존에 내연기관차의 패권은 독일이 갖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독일은 사실은 딜레마가 좀 있었을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존의 내연기관차에서의 어떤 우위 이게 영원할 줄 알고 이걸 지속하고 싶었겠죠. 네. 그래서 급속한 전기차 전환을 바라지는 않았을 겁니다. 속으로.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어요? 가령 뭐 테슬라가 앞서 치고 나가지 현대기아차 따라오지 중국 회사들 뭐 겁나게 뭐 이런저런 회사들 막 치고 올라오지 이런 걸 갖다 반길 일은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전기차 전환을 갖다가 주춤주춤 했었던 건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아까 지금 그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독일 내부의 문제가 보통은 있습니다. 그 보통 코로나 대응 기금으로 쓰고 남은 돈이 사실은 그 독일 같은 경우는 부채 제동 장치라는 게 있잖아요. 헌법에 그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아주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그 돈을 갖다가 재정 적자의 규모가 GDP의 3% 이상을 못 넘어가게 딱 묶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코로나 때 쓰고 남은 돈이 엄청난 돈이 있었던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독일 정부에서는 원래 이 돈을 전용을 해서 그 기후 변환 그 자금, 그러니까 미래 사람 전기차도 키우고 뭐 그 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쪽에 투자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헌법재판소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게 투자를 못 한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보조금 정책에서 한 발 후퇴한 거죠. 그런 두 가지 이유들 때문에 기존에 이제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반대를 한 거예요. 성급한 빠른 전기차 전환에 대해서 자기들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이 정부에서 밀어붙이게 되면 자기들 패권을 잃을까-봐. 근데 그게 몇 년 지나고 나고 보니까 오히려 자기들한테 어떻게 보면 비수로 다가오는 거죠. 폭스바겐의 위기가 그래서 시작되고 있는 거죠. 벤츠 위기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고. 그래서 독일 정부에서 공개해서 이건 아니겠다, 안 된다, 빨리 전기차 전환을 서둘러야지 그나마의 패권을 가져가겠다는 생각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집권당이 지금 사회민주당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정하면 이구환신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내연기관차, 낡은 내연기관차를 폐차를 하고 전기차로 바꾸면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새 전기차로 바꾸면 뭐 지금 6,000유로인가요? 6,000유로를 주는, 우리나라 돈은 900만 원 정도 되죠. 중고 전기차로 하게 되면 3,000유로, 450만 원을 주고 또 빈곤층이 그 전기차 임대료도 지원을 하고 전기차 충전도 늘리고 이게 막 이제 불이 붙은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독일이 그런 식으로 스탠스 전환을 하게 되면은 사실 유럽연합에서 제일 힘이 센 나라는 독일이잖아요. 독일이 이런 식으로 스탠스 전환을 하면은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안 따라올 수가 없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그 유럽의 그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들이 국가들이 많잖아요. 프랑스도 만들죠, 르노 만들죠, 영국도 만들죠, 이탈리아도 만들죠.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전기차 전환을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사실은 도태가 된다는 걸 갖다 독일 상황에서 이미 봐왔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든지 간에 전기차 전환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럽발 캐즘, 유럽에서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했으니까 MOM으로도 마이너스, YOY로도 마이너스가 돼 있는데 그 지금 독일의 이런 어떤 정책 터스가 바뀌면서 지금 이제 그 증권사의 리포트들 읽어보면은 올 하반기부터는 이게 다시 플러스로 돌아가서 전기차가 그다음에 이제 25,000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럽에서 25,000 유로 이하의 자동차들이 이제 올해 연말부터 해서 내년까지 계속해서 나옵니다. 폭스바겐도 내고 뭐 르노도 내고
여러 회사들이 막 2만 유로 이하짜리의 자동차를 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생각하기에 유럽도 전기차로 전환을 갖다가 더 서두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하나 단적인 예를 갖다가 그 독일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게 그렇다면 지금 이제 평론가님의 이제는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야 이게 지금 테슬라가 굉장히 전기차 시장에서 잘 나가고요 당연하게 그러면 야 이게 과거의 내연기관에서 현대자동차가 어느 정도 뒤처져 있었다 그러면 이런 미래의 전장 기술에서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이제 앞서 나갈 그런 여력은 충분히 된다. 당장 그 지금 그 세계 유수의 그 자동차 대회들이 있잖아요. 대중차 분야에서는 다 1등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eGMP 기술이라는 게 우리나라 언론은 이게 잘 소개가 안 돼요. 근데 EV 전문 사이트라든지 그 자동차를 소개하는 외국 유튜브를 보시게 되면은 이거예요. 올해 최고의 차, 그러니까 아이오닉 5. 야, 현대기아차가 돈 주고서 1등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만만합니까? 외국의 언론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술력 네. 엄청 뛰어나다. 그러니까 아이오닉 5와 그다음에 그 아이오닉 6, EV6, EV9, 그다음에 EV3. 저는 이제 나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재작년까지만 해도 전기차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하느냐? 이미 우리나라 그 양극재 회사들, 그러니까 소재 업체들 중국을 제외하게 되면 세계 1등입니다. 배터리 회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전기차는 어떠냐? 전기차도 세계 1등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상들, 올해의 차를 갖다가 몇 번을 수상을 했는지 외국에서 유럽도 그렇고 미국에서 지금 아이오닉 5라든지 아니면 아이오닉 6, EV6 이런 차들이 우리가 대중차라고 하는 차들이 도대체 몇 번을 수상했느냐. 그리고 왜 수상을 했느냐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지금 eGMP 시스템이라는 건 얼마나 우수하고 현대기아가 갖고 있는 앞으로의 자동차들은 전기차를 갖다가 보통 소프트웨어로 정의된 자동차라고 하잖아요. SDV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기술 자체가 그러니까 과거에는 기계적으로 자동차를 제어를 하다가 그러면 지금은 이제 소프트웨어가 제어를 하는 거예요. 가장 쉬운 예로 EV3를 갖다가 몰면서 느끼는 시승기를 갖다가 곰곰이 읽어보면은 가령 앞에 방지턱이 있어요. 그러면은 GPS랑 내비를 통해서 저절로 자기가 감속을 하는 거야. 거기 속도에 맞게끔. 그러니까 좀 그 갑자기 방지턱이 나타나면 그 감속을 급하게 하는 거고요. 아니면은 저 멀리에 가령 뭐 80km 그 속도 제한이 있다. 그럼 그 속도에 맞춰가지고 서서 이렇게 자동으로 줄여준대요.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뭐 보조금을 갖다가 받고 사면 한 3천 몇백만 원짜리 차에서 그런 기능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놀라운 거고요. 보통 그 쇼크 업서버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주파수 감응형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공학적으로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나는 그쪽은 잘 모르는데 그 몰아본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쪽의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기차 플랫폼 자체가 다른 회사들 기존의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아니면 BMW라든지 벤츠까지 포함을 해서 가령 뭐 일본 차들보다도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는 앞서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황이 네네. 우리나라 아이오닉을 타는 하여튼 그렇게 탄 이유가 있나 보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실은 그 공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니까 네. 공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게 왜 이렇게 우수한지에 대해서 좀 어떻게든지 배워보려고 이것저것 이제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근데 뭐 완전히 다 이해가 가지는 않아요. 사실은 뭐 공학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근데 이게 회생 제동의 능력이라든지 다른 나라들의 전기차가 도저히 못 따라오는 것들을 갖다 현대기아차는 이미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세계 1등 할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느냐. 메모리 반도체에서 1등을 했었고요.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우리가 뭘 1등 할 거냐는 얘기죠. 우리가 세계에 대놓고 자랑할 수 있는 만한 산업이 뭐가 있을 것이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주가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국민, 우리 정부가 여기에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은 이렇게 우리가 격차를 벌리고 있는 걸 갖다가 어느 순간에 순식간에 따라올 수가 있잖아요. 지금 미국 같은 데서 보조금 정책 엄청 써가지고 양극재도 막 건설하고 하잖아요.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북미 지역에 보조금 엄청 쏟아부어가지고 자기네 그 회사들, 자기네 국가의 기업들을 어떻게든지 양극재도 만들고 배터리도 만들게 하려고 미국도 지금 엄청난 보조금을 줘가면서 계속해서 발표가 되잖아요. 그럼 걔네들하고 격차를 벌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단순히 어떤 주식의 관점이 아니라 산업적 관점,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어떤 미래 먹거리에 대한 관점 이런 측면에서 충분히 우리가 지지하고 박수를 보내줘야 되지 않나. 오늘 전해드린 정보 잘 참고하셔서요.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